원주 24번째 확진자의 가족 4명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가족 모두 능동 자가격리 중이어서 감염 확산 우려는 적습니다. 군 항공기 소음 피해 보상을 위한 소음 측정이 시작도 전에 신뢰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민간 항공보다 정밀하지 않아 소음 영향도가 낮게 나올 거란 우려가 높습니다. 횡성과 춘천에서 야생 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SFTS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야외 활동 후 진드기에 물렸는지 확인하고 열과 소화기관 증상이 있다면 의심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교육 혜택을 받지 못한 학생들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을 주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급식 꾸러미 지급 등으로 재원이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어제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원주 24번째 확진자의 가족 4명에 대한 검체 조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가족들은 24번째 확진자가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에 들어갔을 때부터 모두 능동적인 자가격리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주 24번째 확진자는 지난 17일 안산 확진자의 강의를 듣고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중이던 40대로 발열 등의 증상이 있어 어제 검사를 진행한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안산 확진자를 통해 감염된 원주 확진자는 현재까지 3명입니다. 군 항공기 소음 피해 보상을 앞두고 다음 달부터 국방부의 소음 측정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착륙만 하는 민간 항공기보다 더 시끄럽고 까다로운 군 항공기를 조사하면서 소음 측정은 절반 정도만 해서 벌써부터 신뢰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국방부는 제8 전투비행단의 활주로 상하 좌우 등 필수 지점 6곳과 횡성 5곳, 원주 4곳 등 모두 15곳에서 소음을 측정합니다. 하루 20여 차례 이착륙만 하는 국내 소규모 공항도 여수 24곳, 울산 30곳에서 소음을 측정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특히 출력이 큰 엔진과 블랙이글스 같은 특수 비행단의 소음이 큰 상황에서 영향도가 실제보다 낮게 평가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선해라든가 장주비행, 편대비행 등으로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 평가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측정 지점이 필요하고. 민간 항공은 소음 측정 결과에 공개된 운항 스케줄을 반영해 소음 영향도를 산출하지만 군용기는 비행이 유동적이고 공개되지 않아 검증할 방법도 없습니다. 신뢰성 확보라든가 정확성 확보를 위해서는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검증 과정이 어떻게 하면 좀 더 객관적이고 또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는가. 5년에 한 번 소음도를 측정하는 민간 항공과 달리 군소음은 7년에 한 번 측정하는 데다 올해 코로나 사태에 따른 블랙이글스 비행 감소 등이 반영되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할 거란 우려도 큽니다. 보상 주체인 국방부가 직접 보상 근거로 이용할 용역을 발주해 믿지 못하겠다는 주민 의견도 터져나옵니다. 가해자 측인 국방부에서 임의로 정하는 것에 대한 것들이 일단 전혀 받아들일 수 없고요. 나온 결과를 과연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전혀 저희는 받아들일 수 없고 신뢰할 수도 없다라고 이렇게. 횡성군은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측정 지점 확대 등을 건의했지만 국방부는 충분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주민 지원 사업이나 소음 저감 대책은 아예 없으면서 규제는 과도한 군소음법이 시작부터 삐걱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야생 진드기에 물려서 감염되는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SFTS 추가 확진자가 최근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야외 활동이 많은 농업인이나 산림 종사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도에 이하라 기자입니다. 횡성에서 SFTS 확진자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지난 23일 청일면의 50대 여성이 야생 진드기에 물려 SFTS 양성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오늘은 갑천면에서 60대 여성이 확진됐습니다. 밭에서 일하다 진드기에 물렸고 37도 이상의 발열과 무기력증으로 지난 23일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고 오늘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춘천에서도 어제와 오늘 연이어 SFTS 감염자가 속출했습니다. 50대와 70대 여성이 발열 등의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확진됐습니다. 지난 4월 원주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데 이어 계속해서 확진자가 늘면서 도내 감염 환자는 모두 7명이 됐습니다.
SFTS는 발열을 기본으로 무기력증과 근육통을 동반하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 충남 태안에서 SFTS 환자가 코로나19에 걸린 것으로 오인해 진단검사를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바이러스 감염증은 주로 이제 호흡기 감염이기 때문에 그 감기랑 비슷한 증상으로 시작됐다 폐렴 같은 그런 증상을 나타내는데 SFTS는 그 복부, 배 쪽의 그런 증상들, 소화불량이라든가 설사라든가 이런 게 좀. SFTS의 치사율은 20% 수준으로 매우 높습니다. 지난해 도내에선 30명의 확진 환자 가운데 무려 7명이 숨졌습니다. 하지만 예방 백신도 없는 데다 감염되면 마땅한 치료제도 없는 만큼 조금이라도 이상 증상이 있으면 지나치지 말고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진드기에 물린 적이 1, 2주 전에 있는데 그 후에 열이 난다던가 하면은 바로 와서 검사를 받아보는 게 제일 좋고요. 야외 활동할 때 긴 소매 옷을 입어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외출 후 목욕하면서 진드기에 물린 흔적이 있는지 피부를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원주 지역 중학교의 남녀공학 전환이 예비 중학생들의 압도적인 찬성에도 불구하고 학교별 운영위원회의 반대로 대부분 무산됐습니다. 원주중과 원주여중, 학성중은 사전 설문조사에서 찬성률이 50%를 넘었지만 학교별 운영위원회의 투표 결과 압도적인 반대로 남녀공학 전환이 부결됐습니다. 운영위원회는 부결 이유로 남녀공학이 탁월하다고 볼 근거가 없고 학생 지도도 어려워질 수 있다고 밝혀 학생들의 통학 불편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한편 진광중학교는 다음 달 이사회를 통해 남녀공학 전환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교육적 혜택을 받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 재난 지원금을 주자는 논의가 전국에서 일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도의원 발의로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도교육청은 재원 마련이 힘들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의 긴급 재난 지원금이 한창 지급되던 지난 5월 14일 울산에서는 학생들을 위한 지원금이 추가로 지급됐습니다. 이른바 교육 재난 지원금입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유치원과 초중고 학생 15만 명에게 1인당 10만 원씩을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당시 등교를 못하고 어려움을 겪던 학생과 학부모들을 위해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시민들 1,000명 대상으로 교육정책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교육계 재난지원금 정책에 대해서 66.7%는 잘한 정책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울산교육청의 이런 조치를 보고 전국의 다른 시도 교육청에서 동조하고 나섰습니다. 세종시 교육청은 지난 18일 5만 원씩을 지급했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더 나아가 1인당 30만 원씩을 이달 안에 지급합니다. 부산도 7월 초부터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모두 코로나19로 학교가 휴업하거나 원격 수업을 하면서 집행하지 않은 급식비로 재원을 마련했습니다. 강원도에서도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근거가 될 조례 제정이 의원 입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난은 앞으로도 이제 계속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학생들의 수업권이라든가 학부모들의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고요. 강원도 초중고 학생 1인당 10만 원씩 150억 원의 예산을 쓰자는 겁니다. 이에 대해 강원도 교육청은 입법 취지는 공감하지만 재원 확보가 어렵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이미 5만 5천 원짜리 농산물 꾸러미를 지급했고 고교 전면 무상교육도 6개월 앞당기면서 재정 여력이 없다고 난색을 펴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다른 시도는 강원도처럼 농산물 꾸러미 같은 현물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그 세수 감소로 인해서 1,090억 원 정도의 그 보통 교육부금이 감소가 될 예정이고요. 법정 전입금도 100억 원 감소가 현재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지금 현재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만한 여력은 현재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나 2,530억 원에 달하는 교육재정 안정화 기금을 활용하면 된다며 의지의 문제라는 반론도 있어 7월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격론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강원도 시장 군수협의회가 국립전문과학관 원주 유치를 위한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협의회는 성명서에서 전국 최초의 생명의료 건강전문과학관은 강원도의 혁신적인 도약을 이끌 것이라며 경쟁력을 갖춘 원주의 생명사상과 의료산업을 바탕으로 도내 건강의료공공기관과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 경원선 복원사업 재개와 정선 알파인 경기장 복원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12개의 안건을 협의했습니다. 영월군이 침출수 유출 정황이 드러난 환경시설 사업소를 대상으로 오늘부터 나흘 동안 감사를 벌입니다. 영월군 감사팀은 침출수 유출 여부와 멱살잡이 갑질 공무원의 근무 태도, 회계 분야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입니다. 침출수 건은 강원도 감사위원회에서도 관련 사항을 조사하고 있고 갑질 공무원 건도 영월경찰서가 수사에 나섰습니다. 제10대 강원도의회 후반기 의장단원 구성이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당내 경선을 벌여 후반기 의장 후보로 곽도영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원주를 마칩니다.